어,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조합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을 배웠거든요. 그 다음 단원이 조합인데, 이게 이제 순열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뭐를 한번 일단 해볼 거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순열하고 조합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마 순열 설명할 때도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보세요. 일단 학생이 A, B, C, E, E 다섯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을 이제 뽑고 싶은 거냐면 세 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뽑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면 첫 번째, 그 반에 있는 반장과 그리고 부반장과 그리고 총무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총무를 세 명을 뽑는 경우랑 그냥 반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할 3명을 뽑는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3명 대표를 3명을 뽑을게요. 이 경우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내가 순서대로 뭐 A 그리고 C 그리고 D를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장이 A가 되는 거고 부반장이 C가 되는 거고 총무가 D가 되는 거겠죠? 근데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에도 A, C, D를 뽑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A, C, D가 전부 다 이 반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근데 보자고. 이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을 때 똑같이 구성원이 A, C, D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C, A, D로 뽑는 경우에는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 거냐면 얘랑은 전혀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반장, 부반장, 총무였는데 얘는 반장, 부반장, 총무가 되면서 뽑은 세 명의 구성원은 같으나 맡은 직책이 다른 거죠. 즉, A를 먼저 뽑고, C를 그 다음에 뽑고, D를 그 다음에 뽑은 경우랑, C를 먼저 뽑고, A를 뽑고, D를 뽑은 경우가 이 위의 문제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얘는 어떻게 뽑으나 이 세 명이 뭐 하니까 모두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3명을 뽑으라고 하니 슬롯을 3개를 만들고요.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위에 걸 풀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6가지로 풀었던 반면에 이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 배웠냐면 똑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놓고 얘네들이 뽑는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얘를 죄송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뽑았겠죠? 위에 3명 뽑을 때. 그럼 요게 60까지가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뽑아놓고는 이 3명이 뽑히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위로 보자면 A, C, D가 뽑히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뭐 A, C, D도 있고 뭐 A, D, C도 있고 C, A, D, C, D, A 막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팩터리얼계입니다. 앞에 순열에서 배웠듯이. 그러므로 그만큼이 똑같은 걸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서 결국엔 몇 가지로? 10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경우랑 대표를 뽑는 경우가 다르다는 컨셉이었죠. 이게 지금 조합이고 이게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래 되게 중요한 뭐 분할이라든가 분배라든가 뭐 중복조합이라든가 다양한 컨셉들이 있는데 그 컨셉들이 대부분 확통해가 넘어가 있어서 그 심화 주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분할 분배 같은 경우, 뭐 토너먼트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조합 이론에 사실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문제 풀 때 워낙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그 심화 주제 몇 개는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순수하게 순열하고 조합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당구공 문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당구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당구공이 5개가 있고요. 이 당구장은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고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가 여기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걸 차례대로 채우는 가지수는 몇 개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이렇게 해서 60가지를 얻어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순열이었어요. 근데 자 보자. 지금 이 순열, 이 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을 담는 그 용기가, 도구가 뭐가 아니라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뭐가 아닌, 칸막이가 있는 저런 박스가 아닌 어떻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비닐봉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죽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또는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저 순서대로. 그 다음에 1번, 3번, 2번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1번, 3번, 그 다음에 2번, 3번, 1번,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순서대로 쭉 나열해봤습니다. 3번, 2번, 1번 이렇게 6가지가, 이 6가지의 서로 다른 줄 세우는 가지수가 이 60가지에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 6가지를 이 가죽 주머니에 넣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실상 가죽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공은 1번, 2번, 3번이나 이 순서로 뽑은 거나 1번, 3번, 2번 순서로 뽑은 거나 2번, 1번, 3번 순서로 뽑은 거, 이 6가지가 이 가죽 주머니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구분이 가요, 안 가요? 구분이 전혀 안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뭐가 돼 버리는 거냐면 같은 경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60가지 중에서 구성에 따른 세트가 이렇게 6가지가 있을 텐데 이 6가지는 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 주머니 안에서는 사실상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 6개가 도대체 왜 6개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1, 2, 3이라고 이미 뽑혀 있는 상태에서 이 4가지를 줄 세운 가지수라고 보면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고 당연히 6가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서로 다른 3가지를 줄 세운 게 6가지인데 그 6개만큼이 여기는 각각의 경우로 카운팅돼서 토탈 60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합이라는 컨셉은 이 가죽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그 각각의 6개들이 사실상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야. 결론은 이 60개 중에서 6개씩은 다 하나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60을 방금 구해놓은 이 60개에 포함되어 있는, 카운팅 되어 있는 6개들이 각각 하나로 바뀌어서 카운트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기를 뭘로 나눠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결국엔 10가지가 나온다. 이게 이제 조합입니다. 그편, 자, 이제 방금 했던 얘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걸 빼버리고, 이제 우린 여기다 넣을 거예요. 방금 그 논리로 하면, 일단은, 여기를 뭘로 나눈다는 걸 알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이제, 조합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하면서,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C를 사용합니다. 전체 서로 다른 N개의 선택지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입니다.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R개를 고르는 가지수. 줄을 세운다, 안 세운다? 줄을 안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이 의미가 있다.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이 그냥 뽑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만 신경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는 서로 다른 선택지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5개에다가 컨비네이션에 3개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계산해왔던 건 항상 이렇게 계산이 됐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냥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팩터리얼로 일반화를 시켜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필요할 거냐면, 팩터리얼로 바꿔주면 여기가 2하고 1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러면 없었던 놈이 나왔으니까 2하고 1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위에 거는 일단 5팩터리얼로 바뀌고 밑에 거는 뭘로 바뀔 거냐면 3팩터리얼에다가 2팩터리얼을 곱한 걸로 이렇게 바뀌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는 뭐였냐면 요 선택하는 개수였고,
요 2라는 숫자는 뭐냐? 2 곱하기 1, 즉 2 팩터리얼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남아있는 5 빼기 3이라는 숫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요렇게 바뀌는데 요걸 요렇게 바꿔보자고. 5 팩터리얼에 앞에 있는 3 팩터리얼에다가 요게 뭐냐면 5라는 거에서 뒤에 있는 숫자 3을 빼서 만들어낸 2라는 숫자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조합을 계산하는 일반 식인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그리고 간략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예를 들면 뭐 6시 4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위에다가 6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합니다. 차례대로. 그 다음에 나누기 요 4개를 줄 세우는 가짓수 4, 3, 2,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얘 하나 더 해볼까요? 뭐 7C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7C3이라고 하면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가지수 765잖아요. 그거를 이 3개가 줄 세우는 가지수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뭐다? 문제에서 원하는 아까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계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자고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조합이 뭐냐면,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조합이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조합은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냐면 i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안에는 의미는 요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죠. 순서 무관. 어떤 순서가 무관하다? 뽑히는 순서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선택되는 순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아까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이라는 놈을 쓸 때 이렇게 쓰죠. n 컨비네이션에 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i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건 아까 어떻게 계산을 했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n 팩터리얼에다가 나누기 첫 번째 r 팩터리얼을 한 후 그 다음에 n-r의 팩터리얼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일반화된 식이 실제 이렇게 계산을 잘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조합이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앞에 장황하게 설명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주어진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 중에서 i개를 뽑는 방법이에요. 뽑는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번 뽑고 2번 뽑고 3번 뽑은 경우나 2번 뽑고 1번 뽑고 3번 뽑은 경우나 어차피 뽑아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공은 똑같이 1번 공 하나, 2번 공 하나, 3번 공 하나라는 컨셉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배웠던 순열 대비 뒤에 이 순서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조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조합론이라 그래서 이 조합을 되게 막 어렵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한 이론들이 많은데 그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아니니까요. 자, 한번 계산을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도 해봤지만 5C3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다시 5, 4, 3 5부터 시작해서 앞에 거부터 시작해서 요 숫자부터 시작해서 3개만큼을 차례대로 곱한 후 이 뒤에 있는 요 녀석의 팩터리얼을 걸어주면 얘가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5C3이다. 그게 이 계산의 결과물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 때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순열을 쓸 것인가 아니면 조합을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놓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잘 모를 때는 조합을 쓰시라는 겁니다. 사실 배울 때 조합부터 참 배우면 좋은데 논리 자체가 순열을 해놓고 나누는 게 논리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는 순서는 순열 다음에 조합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보세요. 순열은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i개를 선택하여 줄을 세워요. 순서대로.
다시 말을 한번 해봅시다.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r개를 택하여 줄을 세웁니다. n개의 선택지에서 r개를 택해서 줄을 세웁니다. 이걸 가운데를 툭 잘라서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r개를 선택한 후 줄을 세우는 게 순열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봐봐요. 순열은, 즉 npr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긴 녀석이라고 봐야 되냐면, 다시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r개를 택하여 줄을 세운다. 그러면 n개의 선택지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게 요거잖아. 선택만 하는 거야. 줄 안 세우고. 그치? 줄 안 세우고 선택만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나는 세 개, 아까 그러면 세 개의 공을 손에 들고 있는 거지. 그 녀석을 줄을 세우면 뭐예요? 그걸 줄 세우는 게 R 팩터리얼 개잖아요.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관계식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고, 내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퍼뮤테이션을 쓰기보다는, 즉 순열을 쓰기보다는 단계를 나눠서 고른 후에 줄 세우겠다. 고른 후에 줄 세우겠다의 컨셉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되게 중요한 관계식이고요. 실제로 제 식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n 컨비네이션이나 r이라는 거는 아까 보세요. npr이라고 하는, 즉 줄까지 세우는 가지수에서 줄 세우는 가지수로 나눈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식은 뭐 같은 식입니다. 당연히 이걸 양변을 R 팩터리얼로 나눈 거니까. 이 두 개가 순열과 조합의 관계식에서 특징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꾸 연습합시다. 사실 이제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당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놀랬던 게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단원을 수학학 하를 시작하면서 먼저 스타트했던 거는 얘를 뒷부분이 흐지부지 되는 걸 좀 막으려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또 두 번째 좀 부담이 없는 과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을 너무 어려워들 하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의 경우의 수가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배울 게 거의 없는 단원인데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조금 정교화시키고 그것들을 일반화된 이런 공식 용어를 도입하는 게 사실은 수학하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에 한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복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를 좀 많이 들여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나한테 뭐 A, B, C, D, E, F 6명이 이렇게 학생이 있어요. 이 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 사람 3사람을 뽑으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그냥 3명 뽑아서 몽땅 화장실 청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으로 조합이란 얘기죠. 근데 반대로 뭘 하라고 하냐면, 야, 화장실 청소할 사람 1명하고 교실 청소할 사람 1명하고 그리고 그냥 옆에 교실 청소할 사람 1명,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1명, 뭐 음악실이라고 할까요? 그냥 음악실 청소할 사람 1명을 이렇게 뽑으라고 해요. 그럼 얘는 좀 다르죠. 그쵸? 얘는 A, B, C가 어떻게 골라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 누구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누구는 교실 청소를 하고 누구는 음악실 청소를 할지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앞에서 봤던 순열 P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이걸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화장실 청소 3사람을 뽑는 거니까 6명 중에서 요렇게 되겠죠? 당연히 6시3이겠죠? 한 다음에 3, 2, 1 컨비네이션을 한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나온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20가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20가지가 딱 나와 있어. 그래서 20가지는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가지수야.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은 뭐냐 그러면 3명이 뽑아져 있는 경우 3명을 뽑는 경우 수가 20가지인 거야.
이 20가지, 즉, 나한테 내 손에는 지금 3명의 명단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가지수가 20가지인 거고. 그 20가지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누구를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누구를 교실 청소를 시키고, 누구를 음악실 청소를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게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선택지에서 R명을 순서대로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를 뽑는 경우 조합, 줄 세우는 것까지 하면 순열.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야. 다시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R개를 뽑아 줄을 세운대. R개를 뽑는 것까지가 조합, 줄 세우는 것까지 하면 순열. 이렇게 받아들이고 풀면 되는 거야. 물론 계산은 조금 계산이 더 들어간다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사실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한단 말이야. 이게 조합이야. 여기다가 뽑아진 경우의 각각에 대해서 줄 세우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게 뭐라는 거지? 얘가 순열이라는 거야. 근데 계산을 해보면 요거 결국엔 약분될 거기 때문에 요것만 남는 게 순열이야. 그래서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순열이 먼저 나오는 건데 논리의 순서로 보자면 조합이 먼저 나오는 게 더 예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뽑아놓고 줄 세우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전체 과정에서 순열을 써야 할지 아니면 조합을 써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에서 조금은 해결책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조합이었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꾸 연습합시다. 이거는 계산이 빨라야 되는 거고 어차피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다시 좀 숫자를 키워서 7C3을 또 계산을 아까 해보자고 하자고. 그리고 7P3을 계산을 하자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7P3은 그냥 7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는 게 7P3이었어요. 요거는 뭐예요?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준 다음에 요 뒤에 붙어 있는 것만큼 팩터리얼을 해주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컨셉은 이런 거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7C3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퍼미테이션이 나오지 않겠냐.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되게 어려워하니까. 자, 방금 같은 경우를 보자고. 7명의 서로 다른 학생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게 퍼미테이션이잖아. 근데 그거를 3명을 뽑을 거야. 조합이잖아. 뽑았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뽑아놓은 3명을 줄을 세우는 게 3팩터리얼이잖아. 그러니까 3팩터리얼을 곱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사고의 흐름 자체는 뽑은 후 줄 세워. 순열은 그러면 조합해서 줄 세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 중에서 외워둬야 될 조합수가 있어요. 성질이랑 허경이 너무 거창하고요.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공식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1번.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녀석하고 n 컨비네이션의 n-r이라고 하는 녀석은 같습니다. 그냥 문자로 보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봅시다. 아까 했던 거. 7C3은 7명 중에서 3명을 택해서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명단을 7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손에 딱 쥐고 있는 경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7명 중에서 버릴 4명을 뽑는 거지. 버린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7명 중에서 너네는 빠져주세요 하면서 4명을 고르는 거랑 너네는 들어오세요 3명을 고르는 거랑 나가주세요 4명 고르는 거랑 딱 이제 문화표가 있어. 나가주세요 4명 고르는 거랑 들어오세요 3명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3개를 고르는 것과 버리고 싶은 것 4개를 고르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지겠어요? 7C4와 이렇게 같아질 겁니다. 그 식이 요 둘의 합이 뭐일 때? 7일 때는 같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은 NC0는 뭘까요? N개의 선택지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하나도 뽑지 않겠다고. 그러면 다 빠져주세요 라는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나가주세요 라는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하시면 돼요. 보세요. 원래 계산법이 뭐예요? n 팩터리얼에다가 n-0 팩터리얼에다가 제로 팩터리얼을 하면 아까 저 계산법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0 팩터리얼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워주고 n-0 팩터리얼도 n 팩터리얼이잖아, 이게. 그러면 n 팩터리얼 분의 n 팩터리얼이 됐으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개념적으로 모두 다 뽑지 않는 경우니까 다 나가주세요 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 거니까 한 가지라고 개념적으로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NC1은 몇 가지일까요? N명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물론 이것도 계산법 아까 그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한 명만 뽑는 거야. 하나만. 그럼 몇 개가 있겠어? N개가 있으니까 하나 뽑는 건 N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N이다. 요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N은 뭘까요? 이건 모두 고르는 거죠. 전부 다 고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1이다. 물론 계산을 공식에다 밀어 넣으면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조합의 성질 두 번째.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요. 조금 어려운 건데요. N 컨비네이션의 R은 n-1의 컨비네이션의 R에 플러스 n- 컨비네이션 R에 R 빼기 요거와 같아요. 근데 외울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경우는 이게 더 많거든요. n 컨비네이션의 R에 더하기 n 컨비네이션의 R 더하기 1은 n 플러스 1의 컨비네이션의 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더 외우기 쉽긴 해요. 똑같은 식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 N개의 선택지가 숫자라고 해. 그냥 1, 2, 3, n-1, 그리고 n. 이렇게 N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이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싶은 거냐면, R개를 뽑고 싶은 거야. R개를 뽑고 싶은 거야. 그거를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는 거야. 뭐가 포함된 경우? n이라는 숫자가 포함된 경우와, 이해 안 되시면 공식으로 기억하고 계셔도 되고, 여기 나중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놈으로 확장됩니다. 자, n이 포함된 경우와 n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n이 포함된 경우와 n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1번 n이 포함된 경우, n을 포함시켜서 뽑는 경우는 나머지 n-1개 중에서 몇 개만 뽑을 수 있는 거야. 하나가 이미 뽑혀 있는 거니까 r-1개만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n-1의 컨비네이션에 r 빼기 1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두 번째, n이 뽑히지 않은 경우. n은 뽑히거나 뽑히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을 합쳐주면 전체가 나오겠지? 그러면 n을 뽑지 않은 경우는 남은 n-1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n개를 뽑아야 하는 거예요. R개죠? 죄송합니다. R개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놈이 결국에는 n개의 선택지에서 R개를 선택한 것과 같다라는 게 요거예요. 이 식을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바꿔놓은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이라고 하면 얘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나중에 이 식이 종종 활용돼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의 성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조합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다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경우의 수 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합의 컨셉은 지금 설명드린 게 답니다. 다시 하나만 딱 정리해 봅시다. 당구공이 1번부터 2번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칸에 채워져 있고 칸이 딱 나눠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채우는 가지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였어?
7p4라고 했던 거고, 계산하는 방법이 7팩터리얼을 뭘로 나눈 거였다. 7-4의 팩터리얼로 나눈 거였다. 괜찮아요? 반면에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뽑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4개를 여기다가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이걸 푸는 방법이 뭐였다? 일단 7, 6, 5, 4를 해놓고 여기가 4개가 뽑혔으니까 4, 3, 2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계산법은 여기가 오히려 좀 복잡해서 그렇지 계산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다? 얘가 7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방법이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7팩터리얼에다가 원래 있던 포미터에서 7-4팩터리얼을 한 다음에 4개라는 녀석으로 팩터리얼을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된다. 근데 순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배웠으나 문제를 풀 때는 7개 중에 4개를 선택하여 줄을 세운다라는 순서, 즉 선택이 먼저 그 다음이 줄 세우는 거. 그럼 조합이 먼저 그 다음이 줄 세우는 거. 그럼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푼다는 이런 컨셉인 거지.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부터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7개 중에 4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나는 7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해준 다음 그 4개가 줄 세우는 거에서 4, 3, 2,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은 뭐 20에다가 7 곱했으니까 140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아니다. 계산 다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35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미 골라진 이 4개를 줄 세우면 되니까 요걸 계산할 때는 35가지 선택하는 경우에다가 4개를 줄을 세우는 4팩터리를 곱해줘서 계산을 해도 되겠다. 이 2가지 방향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